45살부터 60살까지 중년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변화가 목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고 자신 없어 보였던 중년 여성들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심리상담사는 중년 여성들의 자신감 저하가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육아와 살림에 매진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외모 관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49살 주부 김 씨는 20년 넘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운동복만 입고 머리도 대충 묶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어서 화장실에서도 얼굴을 피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 세안 후 기초 화장만이라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편한 옷이 아닌 외출복을 입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매일 빗질하고 간단한 스타일링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은 변화도 귀찮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울을 보는 것이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옷을 고르는 재미도 생기고 화장품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외출할 때 자신 있게 사람들과 눈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모가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52살 회사원 박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빈둥지 증후군으로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아이들만 키우느라 자신의 꿈이나 취미를 포기했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추천한 도예 수업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격려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나름대로 모양이 나오는 그릇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실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예가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었고 작품 전시회에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경험이 자신감을 크게 높여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을 통해 건강과 자신감을 동시에 얻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했습니다. 46살 프리랜서 최 씨는 집에서만 일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몸이 무겁고 둔해지니까 마음도 자꾸 위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러닝머신에서 10분도 못 뛰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꾸준히 운동했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30분 연속으로 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체중도 8kg 정도 빠지고 몸매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지니까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거울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48살 주부 정 씨는 오랫동안 집안일만 하느라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외에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말하는 것조차 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보다 똑똑해 보여서 위축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책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생각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임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회원들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맥이 생기니까 세상이 훨씬 넓어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5번째, 자신만의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57살 퇴직자 한 씨는 직장을 그만둔 후 자신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집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서류 정리부터 시작해서 옷장 정리, 창고 정리까지 차근차근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집이 완전히 새로워졌고 그 성취감이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리 레시피를 하나씩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가족들에게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다고 칭찬할 때마다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부업으로 반찬 만들기를 시작해서 용돈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자신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6번째, 자신의 과거 성취를 재평가하고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47살 워킹맘 이 씨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도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며 경력을 유지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2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한 것도 놀라운 능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자신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7번째,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54살 자영업자 윤 씨는 나이가 들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권유로 컴퓨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을 정도로 컴퓨터에 대해 무지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워드 프로세서와 스프레드시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8번째, 자신만의 스타일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3살 디자이너 조 씨는 오랫동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신만의 취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유행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우선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점차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훨씬 자유롭고 당당해졌다고 했습니다. 9번째,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도 효과적이었다고 했습니다. 48살 학원 강사 박 씨는 오랫동안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꿔나가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함께 세웠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갔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 상담을 받은 후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10번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53살 간호사 최 씨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질책하고 자책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자신감을 깎아먹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단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바뀌니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11번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5살 공무원 김 씨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나 공간이 전혀 없어서 정신적으로 지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작은 공간이라도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서재를 꾸며서 그곳에서만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두고 차를 마시며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 시간만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받아들여줬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서 다른 일들도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2번째,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49살 프리랜서 이 씨는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자존감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를 덮고 넘어가려고만 했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 상처와 마주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작업을 통해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현재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3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50살 회계사 박 씨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남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울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에 위축되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가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멈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도 줄이고 대신 자신의 발전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14번째,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신감의 기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48살 교사 정 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며 우울감도 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과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자신감의 기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15번째,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었다고 했습니다. 56살 은퇴자 한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봉사 대상자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봉사활동이 인생의 새로운 보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중년 여성들의 자신감이 놀랍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 회복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참여자들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전문가의 도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중년 여성들의 1년 후 추적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살 김 씨는 외모 관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울 보는 것이 즐거워졌고 새로운 옷을 입어보는 재미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김 씨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어떤 비결이 있냐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52살 박 씨는 도예 수업을 시작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예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작은 강의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46살 최 씨는 운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삶 전체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일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라톤 대회에도 참여할 정도로 운동이 일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다른 중년 여성들도 용기를 얻고 있다고 프로그램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의 핵심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신감 부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자신감을 잃는 배경에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나 여성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고정관념 등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을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